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 TV입니다. 최근에 2026년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이제 많은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력 같은 신입이라는 단어죠. 요런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지난 한 10년 동안 공채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쓰임새가 많이 달라진 것이 반영된 단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10 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인재는 아니지만 저희가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모시고 와서 회사에서 2-3 개월 정도 OJT를 수행을 하고 그때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면은 그걸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물이 스며들지 않은 스펀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뭡니까? 활용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뽑는 것이 원래 공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미완성 인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인재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인재가 우리 회사에 10 년, 15 년, 20년 동안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만 충족이 되면은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가 공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채 앞에는 항상 대규모 공채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죠. 잠재력만을 보고 뽑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사람을 뽑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수를 뽑아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고급 인재들을 10년 뒤에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이 경력 같은 신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존의 공채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가 많이 달라진 것이 반영된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잠재력을 보고 뽑겠다거나, 그리고 10년 뒤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마땅히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만을 가지고 우리가 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채라고 부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공채의 개념을 많이 벗어나고 새로운 어떤 공채의 개념을 접목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붙는 대규모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쓰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죠. 저희가 대규모 공채라고 하기보다는 한 100명 이상을 뽑으면은 많이 뽑는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100명 안짝 늘 한 50 명에서 한 7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뽑아도 우리가 대규모 공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에 쓸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장을 담당하는 도장공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겠죠. 현대 엔지니어링 현장에서는 더 이상 도장공에게 하루 8시간 몇십만 원의 돈을 지급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만 발생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의 포지션에서도 그런 역할을 AI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설회사에 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일의 총량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총량 자체가 줄어들었죠. 왜냐? AI나 어떤 스마트 건설 기술 같은 것들이 사람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대체해 주기 시작했고, 그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10년 15년 전에 입사 준비를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뭡니까? 예, 경쟁자들을 물리쳐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인간을 대신해서 인공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그 총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나마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그 소수의 직무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을 이런 상황에서 이 직원을 뽑았을 때 10년 15년 뒤를 보고 뽑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결국 경력 같은 신입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력 같은 신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AI가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떤 사람의 역할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인간을 뽑을 때 이 인간이 뭡니까? 우리가 15년 뒤에 이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뽑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장에서 즉시 자기 역할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력 같은 신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이 경력 같은 신입이 내가 부합되는 뭡니까?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단순한 스펙, 학점이라든가 외국어 성적이라든가 그리고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에만 치중되기보다는 회사가 나를 경력 같은 신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두 달 만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인턴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턴이나 현장 경험만이 우리가 경력 같은 신입으로 보여주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대신에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한 360시간짜리 교육을 듣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가 그 업무를 미리 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 기술을 접목한 어떤 작품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접목한 어떤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거기에서 뭐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탔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경력 같은 신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력 같은 신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그 사람이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 뽑기보다는 우리가 입사를 했을 때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현장으로 보냈을 때 쓸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간접 경험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을 때 한 회사에서 우리가 뭐 20년 쭉 가서 정년까지 가는 확률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입사하신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특히나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기업 건설사만 10개입니다. 일군 건설사만.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건설사만 다 하더라도 한 3-40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옵션 사이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회사라고 해봐야 사실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가 제조업 베이스에서 갈 수 있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죠. 선택지가 좁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가더라도 SK하이닉이랑 삼성전자 외에는 없죠. 하지만 건설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 뽑을 때에도 이 사람을 뽑아서 10년 동안 잘 사람을 만들어서 10년 뒤에 정말 훌륭한 인재로 쓰겠다라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AI로 대체되는 인력에 대한 부재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뭡니까? 잦은 이직의 어떤 순환 구조가 발생이 되는 것이 이 경력 같은 신입을 뽑고 싶어하는 건설회사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펙이라는 용어, 사실 이 스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제품에 쓰는 거지 사람이 쓰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펙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기존의 회사가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스펙이라는 것과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우리에게 원하는 스펙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재 회사가 원하는 스펙에 맞추어서 즉 내가 할 일을 미리 해봤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스펙으로 들어가 있어야 내가 회사에서도 탐내는 인재 그리고 면접에 불러서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인재로 보일 수 있다. 그 점을 늘 명심하시고 2026년 올해 상반기, 하반기 공채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격하시는 분들은 또 합격을 하시고 또 뭡니까 두세 군데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뚫고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원하는 곳에 플러스 1 이렇게 두세 군데는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